미국 펜타곤이 경악하고 시진핑이 함대를 급파하며 전쟁 직전까지 갔던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전 세계가 자원 빈국이라 비웃던 한국이 사실은 30년 전부터 바다 밑에 국가 예산의 4,000배, 무려 이경 3천조 원 규모의 거대 제국을 설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도 샘 올트먼도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AI 시대의 잔혹한 반전. 강대국들이 입구조차 찾지 못해 절망했던 그곳,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목줄을 쥐게 된 지옥의 수심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화면이 서서히 밝아진다. 칠흑 같은 어둠 수심계가 빠르게 숫자를 세어내려간다. 3000M, 4500M, 5800M. 마침내 6000M에서 멈춘다. AI 시대의 최후 승자 이경 3000조의 심해 침묵을 깨운 한국. 화면이 서서히 밝아진다. 칠흑 같은 어둠. 수심계가 빠르게 숫자를 세어내려간다. 3000M, 4500M, 5800M. 마침내 6000M에서 멈춘다. 수압 게이지가 위험 수치를 가리키며 붉게 깜빡인다. 1제곱센티미터당 600kg. 인간의 몸이라면 순식간에 으스러질 압력이다. 갑자기 거대한 할로겐 라이트 6개가 동시에 켜진다. 빛이 심해의 침전물을 뚫고 나아가며 그곳에 펼쳐진 광경이 드러난다. 검은 감자처럼 생긴 수백만 개의 덩어리들이 해저면을 뒤덮고 있다. 망간단괴. 인류가 아직 손대지 못한 21세기의 검은 황금. 거대한 기계팔이 천천히 움직이며 그 광물들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린다. 한국 국기가 선명하게 새겨진 심해 채굴 로봇 K-MINER-7호다. 로봇의 관절 하나하나가 정밀하게 작동하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해저를 탐색한다. 긴박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깔린다. 저음의 첼로가 긴장감을 더하고 점점 템포가 빨라진다. 미국은 비웃었고 중국은 함대까지 끌고 와 협박했습니다. 화면 전환. 2020년 뉴욕 유엔 본부. 미국 대표단이 팔짱을 낀 채 비웃는 표정으로 앉아있다. 중국 해군 함정들이 태평양 한가운데를 항해하는 위압적인 장면이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30년 뒤 화면이 다시 바뀐다. 2025년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의 한 고층 빌딩.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의 CEO들이 한 회의실에 모여 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하다. 테이블 위에는 한국 국기가 새겨진 문서들이 펼쳐져 있다. 전 세계 AI 기업들이 무릎을 꿇고 구걸해야 할 대상은 오직 대한민국 한 나라뿐이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폭발하듯 나타난다. 23000000000000000원. 이경 3000조 원.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무려 400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숫자가 너무 커서 화면에 다 들어가지 않을 정도다. 카메라가 다시 심해로 들어간다. 이번에는 한국의 채굴선단 전체가 보인다. 5척의 거대한 모선과 수십 대의 무인 잠수정들이 조화롭게 움직이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다. 국가 예산의 4000배, 무려 이경 3000조 원의 심해 자원을 독점한 한국의 이 무시무시한 설계는 화면이 흑백으로 바뀌며 1994년으로 되돌아간다. 낡은 연구선 한 척. 젊은 한국 과학자들이 투박한 장비를 들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미 1990년대에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타이틀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AI 시대의 최후 승자 이경 3000조의 심해 침묵을 깨운 한국. 음악이 절정에 달했다가 갑자기 멈춘다. 정적.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된다. 마이너스. 2019년 11월 런던 국제해적기구 본부. 카메라가 웅장한 회의장 내부를 천천히 팬한다. 170여 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이 회의의 주제는 단 하나. 심해 광물자원 개발 규제 완화. 회의장 앞쪽 VIP석에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대표단이 앉아있다. 그들 뒤로는 각국의 국기가 걸려있고 동시통역 부스에서는 수십 명의 통역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미국 국무부 해양자원 담당 차관보 마이클 스펜서가 단상에 선다. 50대 중반 회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맨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 모두 현실을 직시합시다. 수심 6000m에서의 상업적 채굴은 적어도 향후 50년 이내에는 불가능합니다. 기술적 난이도, 천문학적 비용, 환경 리스크.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심의 채굴은 현재로서는 공상과학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더 현실적인 대안에 집중해야 합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인다. 카메라가 중국 대표단에게로 이동한다. 중국 자연자원부 부장 왕젠린이 마이크를 잡는다. 스펜서 차관보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수년간 탐사를 진행했습니다만 수심 4,000m가 한계였습니다. 6,000m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채산성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특히 조선업이나 해양기술에서 경험이 부족한 국가들이 무리하게 진출하려는 것은 자원과 시간의 낭비일 뿐입니다. 카메라가 슬쩍 한국 대표단석으로 이동한다. 뒷자리, 구석자리에 3명의 한국 대표가 앉아있다. 해양수산부 심해자원개발과장 김태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박지은 박사, 한국석 유공사 심해사업팀장 이준혁. 흥미롭게도 다른 국가대표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동안 이 세 사람은 조용하다. 김태훈은 노트북으로 뭔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고 박지은은 태블릿 PC에 메모를 하고 있으며 이준혁은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일본 대표가 발언권을 얻는다.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조차도 심해 채굴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로봇 개발에만 수조 원이 들어가고 한 번 작업에 수백억 원이 소요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선업만 좀 한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30년 이상의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회의장에 웃음소리가 퍼진다. 카메라가 다시 한국 대표단을 비춘다. 그들은 여전히 무표정하다. 김태훈이 노트북을 닫고 박지은과 눈빛을 교환한다. 이준혁이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작게 미소 짓는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고 발언한다. 환경영향평가만 10년은 걸릴 것입니다. 심해 생태계는 우리가 아직 5%도 이해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성급하게 개발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한다. 프랑스, 영국, 캐나다 대표들도 차례로 비슷한 의견을 표명한다. 결론은 하나다. 심해 채굴은 시기상조다. 최소 50년은 기다려야 한다. 회의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린다. 그렇다면 이번 안건은 2070년으로 재검토를 미루는 것으로. 바로 그 순간 한국 대표단석에서 김태훈이 조용히 손을 든다. 의장이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본다. 네, 대한민국 대표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질문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회의장이 갑자기 조용해진다. 모든 시선이 구석의 한국 대표단에게 쏠린다. 대한민국은 3주 후인 12월 15일 태평양 클라리온-클리퍼톤 해역에서 수심 6,000m 심해 채굴 시범 작업을 개시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태훈이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준다. 실시간 위성 영상이다. 태평양 한가운데 세 척의 거대한 선박이 이미 목표 해역으로 향하고 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동안 우리는 이미 바다 위에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인다. 미국 대표의 얼굴이 굳어진다. 중국 대표가 급히 보좌관에게 뭔가 지시한다. 일본 대표는 입을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박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에 대고 한마디를 덧붙인다. 참고로 우리가 개발한 채굴 시스템의 일일 처리량은 3,000톤입니다. 중국의 현재 시스템보다 6배 빠릅니다. 이준혁이 마지막으로 추가한다. 그리고 우리는 해상에서 바로 광물을 정제합니다. 순도 95% 이상으로요. 여러분이 육지로 운반해서 가공하는 동안 우리는 이미 다음 지역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가방을 챙긴다. 회의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2070년까지 기다리실 분들은 기다리십시오. 대한민국은 2025년부터 시작합니다. 세 사람이 회의장을 나간다. 카메라가 그들의 뒷모습을 따라가다가 회의장에 남은 각국 대표들의 경악한 표정들을 클로즈업한다. 화면이 서서히 암전된다. 모두가 말로만 싸울 때 한국은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3주가 아니라 30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마이너스. 화면이 다시 밝아진다. 1994년 8월 흑백 필름 같은 빈티지한 화질. 남태평양 한가운데.
낡은 연구선 온누리호가 파도와 싸우며 항해하고 있다. 갑판 위 20대 후반의 젊은 과학자들이 투박한 장비들을 설치하고 있다. 그들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고 얼굴은 햇볕에 까맣게 탔다. 그중 한 명이 당시 32세의 젊은 박지은이다. 지금보다 훨씬 어리지만 그 눈빛만큼은 똑같다. 당시 촬영된 아카이브 영상이 재생된다. 젊은 박지은이 카메라를 향해 말한다. 다들 미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심해 탐사냐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육지의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바다에 답이 있어요. 화면 전환. 1994년 10월 12일. 역사적인 순간. 한국 최초로 수심 5,000m에서 망간단괴 샘플 채취에 성공한 날이다. 작은 금속 상자가 크레인에 매달려 올라온다. 과학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상자를 둘러싼다. 상자가 열리고 그 안에서 검은 감자 같은 망간단괴 몇 개가 모습을 드러낸다. 환호성. 젊은 과학자들이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린다. 카메라가 그들의 감격한 얼굴들을 하나씩 비춘다. 1994년 세계가 주목하지 않는 사이 한국은 조용히 심해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화면이 빠르게 전환되며 시간이 흐른다. 1998년 외환위기의 폭풍 속 IMF 구제금융.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난다.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회의실. 긴급회의가 열렸다. 한 연구원이 절박하게 말한다. 예산이 80% 삭감됐습니다. 심해 탐사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합니다. 다른 연구원이 고개를 저으며 덧붙인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심해 개발입니까? 그러나 당시 원장이던 김영진 박사 70대의 노과학자가 단호하게 테이블을 친다. 지금 포기하면 30년 후에 후회합니다. 연구원들 월급이 밀려도 이 프로젝트만은 계속합니다. 내 개인 재산을 걸겠습니다. 침묵. 그리고 한 명씩 고개를 끄덕인다. 1998년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과학자들은 심해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다시 전환된다. 2000년대의 지옥 같은 실패들이 몽타주로 빠르게 지나간다. 2003년 채굴 로봇 시제품 1호기가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부서지는 장면. 50억 원이 바다에 가라앉는다. 연구진들이 허탈하게 앉아있다. 2005년 해저 케이블이 끊어져 로봇과 통신이 두절되는 장면. 관제실의 모니터가 일제히 암전된다. 연구진들의 절망한 표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다시 예산 삭감. 뉴스 헤드라인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심해 프로젝트는 사치다라는 비판 여론. 2011년 4호기 로봇이 해저에서 작동을 멈춘다. 관제실에 빨간 경고등이 켜진다. 또다시 실패. 한 젊은 엔지니어가 책상에 머리를 묻는다. 실패할 때마다 연구진들은 무릎을 꿇고 데이터를 분석한다. 왜 실패했는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2011년 당시 인터뷰 영상. 박지은이 피곤한 얼굴로 카메라를 향해 말한다. 우리는 이미 23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에디슨도 전구를 만들기 전에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다음 성공을 위한 데이터입니다. 23번의 실패. 누군가는 포기했겠지만 한국의 과학자들은 매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전환점이 찾아온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의 합류. 조선업이 불황에 빠지자 이들 기업들이 새로운 돌파구로 심해 기술에 눈을 돌린다.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거대한 도크 안에서 새로운 채굴 로봇 K-MINER가 조립되고 있다. 높이 12m, 폭 8m, 무게 45톤의 거대한 기계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정밀도다. 삼성중공업의 수석 엔지니어가 로봇을 바라보며 설명한다. 이 로봇의 기계팔은 밀리미터 단위로 움직입니다. 6,000m 깊이에서도요. 이건 우리가 LNG선과 해양 플랜트를 만들며 축적한 30년의 노하우가 집약된 결과입니다. 카메라가 로봇의 세부를 클로즈업한다. 티타늄 합금과 특수 강철로 만들어진 외피. 600기압을 견딘다. 8K 해상도의 수중 카메라 12대. 완전한 암흑 속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포착한다. AI 기반 자동 항법 시스템. 인간의 조종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인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가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2017년 IT와 반도체 기술의 결합.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참여한다. 이들이 심해 로봇의 두뇌를 만든다. 삼성전자 수원연구소. 엔지니어들이 특수칩을 개발하고 있다. 연구소장이 손바닥만 한 칩을 들어 보이며 설명한다. 일반 전자칩은 심해의 극한 환경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하 2도의 저온, 600기압의 초고압, 염분과 부식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특수칩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우주선에 쓰는 칩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조선, IT, 반도체. 한국이 가진 모든 기술이 하나로 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19년 해상가공 플랜트의 탄생.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세계 최초 해상광물 가공 플랜트 시팩토리 1호가 완성된다. 길이 250m, 폭 50m의 거대한 선박.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배가 아니다. 움직이는 재련소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플랜트 앞에 서서 설명한다. 기존 방식은 이렇습니다. 심해에서 광물을 캐서 육지로 운반하고 거기서 가공합니다. 운반에만 2주, 가공에 또 2주. 한 달이 걸립니다. 우리는 바다 위에서 바로 가공합니다. 채굴한 광물을 배에 올리면 3시간 만에 순도 95%의 정제 광물이 나옵니다. 시간을 20분의 1로 단축시켰습니다. 카메라가 가공 라인을 따라간다. 망간 단괴가 컨베이어 벨트로 올라오고 고압 워터젯이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초음파 분쇄기가 단괴를 미세 입자로 만들고 화학 용액이 특정 금속만을 추출하고 전기 분해를 통해 순수한 금속 덩어리가 만들어진다.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다. 필요한 인력은 단 15명. 중국이 수십 년을 연구해도 도달하지 못한 수준. 한국은 단 5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2020년 역사적인 시험 가동. 태평양 클라리온 마이너스 클리퍼톤 해역. 한국이 국제해적기구로부터 허가받은 7만 5천 제곱킬로미터의 독점 탐사구역. 온누리호의 후계선 2사부호와 시팩토리 1호가 나란히 떠 있다. 그 아래 수심 6,000m에서 K-MINER 5호기가 작동 중이다. 관제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 데이터를 표시한다. 긴장한 연구진들이 화면을 주시한다. 박지은이 마이크를 잡고 명령한다. 5호기, 채굴 시작. 심해. K-MINER의 거대한 진공 펌프가 작동한다. 망간 단괴들이 파이프를 따라 빨려 올라간다. 시간당 125톤. 하루 3,000톤. 관제 요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한다. 순조롭습니다. 펌프 압력 정상, 케이블 장력 정상, 로봇 위치 정확. 3시간 후. 시팩토리 1호의 출구에서 반짝이는 금속 블록들이 쏟아져 나온다. 코발트, 니켈, 구리, 망간. 각각 순도 95% 이상. 연구진들이 환호한다. 30년 만에 완전한 성공이다. 박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1994년부터 꿈꿔온 그 순간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채굴 속도는 하루 500톤. 한국은 그것의 6배인 3,000톤을 달성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효율성이었습니다. 화면에 비교 그래프가 나타난다. 중국 방식 채굴에서 완제품까지 총 1개월. 한국 방식 채굴에서 완제품까지 총 1일. 속도 차이 30배. 한국은 하청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꾼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2024년 한국 심해자원개발 컨소시엄 본부.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생산량이 표시된다. 1일 생산량 3,000톤. 월간 생산량 9만 톤. 연간 예상 생산량 100만 톤 이상. 누적 매장량 5억 톤. 추정가치 이경 3,000조 원. 이준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한다. 우리가 확보한 것은 단순히 광물이 아닙니다. AI 시대를 움직일 핵심 자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독점했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뒤편 벽을 비춘다. 거기에는 한국이 확보한 심해 광물의 목록이 걸려 있다. 코발트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전 세계 매장량의 12% 확보. 니켈 AI 서버와 배터리의 필수. 전 세계 매장량의 15% 확보. 구리 전선과 칩 제조의 필수. 전 세계 매장량의 8% 확보.
리튬 배터리 혁명의 중심. 전 세계 매장량의 10% 확보. 히토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필수. 전 세계 매장량의 7% 확보. 30년간의 준비. 23번의 실패. 수조 원의 투자. 그리고 단 한 번의 완벽한 성공.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미래를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들은 이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긴장감 넘치는 음악이 다시 시작된다. 마이너스. 2024년 7월 15일. 태평양 클라리온 마이너스 클리퍼톤 해역. 북위 14도, 서경 130도. 새벽 5시 30분. 수평선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다. 한국의 채굴선단이 작업 중이다. 중앙의 시팩토리 2호, 주변의 지원선 4척, 그리고 해군 구축함 세종대왕함이 호위하고 있다. 시팩토리 2호 관제실. 야간 근무조가 교대할 시간이다. 당직 사관 정민수 중령이 커피를 마시며 레이더를 확인한다. 갑자기 레이더에 여러 개의 점이 나타난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뭐지? 식별 신호를 보내라. 통신병이 신호를 보내지만 응답이 없다. 점들이 점점 더 가까워진다. 거리 50페리. 아니 40페리. 속도 30노트로 접근 중입니다. 정민수가 쌍안경을 든다. 수평선 너머로 회색 선체들이 보인다. 그리고 그 배들에 새겨진 표식. 중국 해경국 함정이다. 전투 배치. 비상벨이 울린다. 선원들이 각자의 위치로 달려간다. 세종대왕함 함교. 함장 김철수 대령에게 긴급 통신이 들어온다. 상황 파악. 중국 함정이 몇 척인가? 대형 순양함 2척, 구축함 4척, 순시선 6척입니다. 총 12척입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굳어진다. 12대 1. 수적으로 압도적인 열세다. 본부에 긴급 보고. 그리고 모든 무장 시스템 대기 상태로 전환. 오전 6시 15분. 중국 함대가 한국 선단을 포위한다. 거리 5해리까지 접근했다. 중국 순양함 마이너스 5901호에서 스피커로 경고방송이 나온다. 중국어로 된 경고문이 바다 위에 울려 퍼진다. 대한민국 선박들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적 해양권익 구역에 있다.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이 구역을 떠나라. 이것은 최후 통첩이다. 시팩토리 2호 관제실. 이준혁 사장이 긴급히 현장에 도착했다. 사장님, 중국이 작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준혁이 창밖에 중국 함대를 바라본다. 그들의 함포가 이쪽을 겨누고 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는다. 작업을 계속한다. 하지만 사장님, 저들이 발포할 수도. 이것은 국제해적기구가 대한민국에 부여한 합법적 탐사권역이다.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작업하고 있다. 멈추지 마라. 그가 무전기를 든다. 모든 채굴팀, 작업 속도를 유지하라. 반복한다. 작업을 유지하라. 수심 6,000m. K-MINER 7호기는 여전히 망간 단괴를 퍼올리고 있다. 시간당 125톤 변함없이. 한 척의 구축함으로 12척의 중국 함대와 맞서는 상황. 누가 봐도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 긴장이 고조된다. 중국 함정 2척이 더 가까이 접근한다. 거리 2해리. 갑자기 중국 전투기 2대가 낮게 날아온다. J-15 함재기다. 그들은 시팩토리 2호 바로 위를 250m 고도로 저공 비행한다. 쾅!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지나가는 전투기의 굉음. 선체가 진동한다. 작업자들이 공포에 질려 하늘을 올려다본다. 미쳤어. 저렇게 낮게 날면 충돌할 수도 있어. 전투기들이 선회해서 다시 날아온다. 이번에는 더 낮다. 150m. 크레인 바로 위를 스쳐 지나간다. 세종대왕함 함교. 김철수 함장이 이를 악문다. 저건 명백한 도발이다. 대공 레이더 추적. 추적 중입니다. 하지만 함장님, 우리가 먼저 발포하면. 나도 안다. 하지만 저들이 먼저 쏘면 우리는 반격한다. 오전 8시 30분. 서울 청와대 국가안보실. 긴급상황실이 가동된다. 대통령,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합참의장이 모인다.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위성 영상이 표시된다.
한국 선단을 포위한 중국 함대, 그리고 그 주변을 배회하는 전투기들. 현재 상황은 중국이 우리 선단을 포위하고 작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대왕함 한 척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병력입니다. 중국 대사를 긴급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역사적 해양 권익을 주장하며 우리가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분노한 표정으로 테이블을 친다. 역사적 해양 권익?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국제해적기구가 우리에게 부여한 합법적 권역이다. 우리 채굴선들에게 전달하라. 작업을 계속하라고. 그리고 국방부는 증원 함정을 즉시 파견하라. 각하, 가장 가까운 우리 함정도 18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18시간을 버텨야지. 그리고 미국에 연락하라. 30년을 준비한 꿈을 18시간을 버티면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은 그 선택을 했습니다. 오전 9시 워싱턴 DC 백악관 상황실. 한국으로부터 긴급 통신이 들어온다. 중국이 우리의 합법적 작업을 무력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 위조약에 따라 지원을 요청합니다. 미국 측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들도 난처하다.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실제로 태평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위험. 하지만 결정은 빨랐다. 제7함대에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당신들의 작업은 합법적입니다. 오전 10시. 태평양, 팔라우 인근. 미 제7함대 소속 구축함 USS 맥켄벨과 USS 커티스 윌버가 북쪽으로 항로를 변경한다. 최대 속도 30노트. 동시에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F-35 전투기 4대가 긴급 발진한다. 한국 채굴선단 현장. 이준혁이 무전을 받는다. 제7함대가 향하고 있습니다. 도착 예상시간 16시간. 버티십시오. 16시간. 길군. 하지만 우리는 버틸 겁니다. 채굴 속도를 150%로 올려라. 시간이 금이다. 오후 1시. 중국 함대가 거리를 1해리까지 좁힌다. 거의 충돌할 듯한 거리다. 중국 순양함의 한 포가 천천히 움직이며 시팩토리 2호를 조준한다. 76함포. 맞으면 선체에 큰 구멍이 뚫린다. 세종대왕함도 대응한다. 127주포가 중국 순양함을 조준한다. 일촉즉발의 순간. 바로 그때 북쪽 수평선에서 두 개의 점이 나타난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미확인 함정 두 척 고속 접근. 거리 30해리. 식별하라. 미국 구축함입니다. 이지스함 두 척. 중국 함장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리고 하늘에서 제트 엔진 소리. F-35 4대가 상공 5,000m에서 전투 초계 비행을 시작한다. 중국 전투기 J-15 2대가 급히 고도를 올린다. 하지만 F-35는 스텔스 전투기다.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다. 미 구축함 맥켄벨에서 개방 주파수로 방송이 나온다. 모든 함정에 통보한다. 이곳은 국제해적기구가 승인한 대한민국의 합법적 탐사구역이다. 어떠한 무력 행사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 순양함 함교. 긴급 전화가 울린다. 베이징 본부로부터. 즉시 철수하라. 반복한다. 즉시 철수하라. 중국 함장이 이를 악문다. 그러나 명령은 절대적이다. 전 함정, 남쪽으로 10해리 후퇴한다. 오후 3시. 중국 함대가 천천히 물러난다. 그들의 함포는 여전히 이쪽을 향하고 있지만 더 이상 접근하지 않는다. 세종대왕함 함교. 김철수 함장과 승조원들이 환호한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버텼다. 시팩토리 2호. 이준혁이 창밖에 물러가는 중국 함대를 바라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다. 30년이다. 30년을 준비해서 우리는 이 순간을 지켜냈다. 그가 무전기를 든다. 모든 팀 작업 재개.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수심 6,000m. K-MINER 7호기가 다시 움직인다. 망간 단괴가 쉼없이 파이프를 타고 올라온다. 화면이 하늘로 올라간다. 구름 위로 위성이 보인다. 그 위성이 이 모든 장면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하고 있다. 2024년 7월 15일. 대한민국은 단 한 척의 구축함으로 중국의 12척 함대를 상대하며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국이라는 것을